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이런저런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참 화창하고요. 사쿠라가 조금 있어 벚꽃도요. 한 2주일,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에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다카이시 수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그로부터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다카이치 일본 산하의 총리는 미국 방문 26년 3월 18일에서 21일 3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내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뭐 자기 나라 대통령이 가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평온하게 끝나고 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눈에 보이게요. 커다란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하게 좋아졌다, 군사적으로 세워졌다, 경제적으로 세워졌다, 국민들에게 좋은 이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온하게 잘 하고 왔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긍정적인 평가 포인트로는 거의 무상으로 성공이라는 의견이 압도적. 후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러한 사태로서 트럼프가 동맹국 특히 나토에 불만을 쏟아내는 최악의 타이밍이었는데 다카이치는 자위대 파견 요구를 피하고 대미 투자 확대 약 5,500억 달러 87조 엔 규모의 경제 안보 협력 합의로 회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본은 전향적이며 나토와 다르다고 일본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동맹 강화가 확인됐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 일본 미디어 호평으로서는 국제 무대에서 기만함을 보여줬다. 예상과 달리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하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신문 매체에서 등은 일미 동맹 등이 더 강화되었다. 경제 발전 구체적으로 확인이라며 성공 사례로 다뤘습니다. 다카이시 본인도 X에 의미 깊은 방문이라고 작성했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 회담 평가는 69%, 약 70% 정도가 긍정적이고 내각 지지율이 71% 유지를 어려운 난국을 잘 넘겼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니까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커다란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일본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 매체에서는 진보 매체에서는 일부 SNS에서 트럼프에게 너무 아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도널드뿐이라고 발언하면서 안부 인사하고 또 친밀한 태도, 진주만 공격 언급에도 침묵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도 있지만은 비판도 있고 뭐합니까 70%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나오듯이 최근 미일 정상에서 26년 3월 19일 미국 백악관 사진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가 만난 장면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진에서 이게 시계를 보고 있죠. 여기에서 무엇이 좀 트럼프가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느 일본 기자가 진주만 공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을 잘 안 한 것은 일본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할 때 뭐랄까 정말 난색한 난처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있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진중한 공격은 왜 일본이 잘 아는데 트럼프가 이번 그 이란 공격할 적에는 일본 기자의 그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우리 일본에게는 알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트럼프의 대답이 이것은 그 굉장히 그 뭐랄까 비밀적인 군사 공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기습이라면은 일본이 더 진지한 공격을 했듯이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대답을 해서 기자들이 참 난책한 표정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이 난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 매체에서도 그래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적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일본은 헌법에서 뭡니까 전쟁하는 국가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그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 군대를 파견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는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말이죠. 헌법에서 왜 그 지장이 있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하는데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있을 때부터 헌법 구조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을 헌법 구조를 고쳐가지고 일본이 강하게 나가도록 군대도 갖고 무기도 만들고 뭐 외국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자기들도 파견할 수 있고 이런 그 법률적인 조항을 고치려고 아베 시상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 다카이치 수상은 그 아베 수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아베한테만 그 배운 게 많아서 아베 수상이 돌아가신 후에도 일본의 그 뭡니까 그 수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본 여당 우익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헌법 구조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도움을 달라 하니까 우리는 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넌센스지 아니냐. 헌법 구조를 고쳐서 하자고 하던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요청을 하니까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좀 상반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 헌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 첫 번째입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두 번째,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이지 않는다. 근데 군대를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포기한다. 헌법 구조라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영구히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력, 군대 불보유, 육해 공군 등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가지지 않겠다 하는 것이 헌법 구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교정권을 부인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권리, 국제법상 교정국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일본은 뭐 어떤 그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또 군대도
전쟁을 위한 군대도 갖지 않는다.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헌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호르무즈에 좀 파견하고 도와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살짝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기 전에 아베 수상 때부터 헌법 구조를 고쳐가지고 우리도 일본도 전쟁하는 국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집행을 해왔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군대를 갖고 육개 공군을 갖자 뭐 이런 것으로 하는데 하고 싶은 나라가 지금 일본 정치인들의 그 여당 일부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일부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물론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말 그 뱃속에 드는 속마음은 일본도 군대를 갖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고쳐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할 적에는 그 헌법 규제를 핑계로서 우리는 법에 그렇게 예, 전쟁을 하는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핑계로서 살짝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텔레비 방송국의 정치 평론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헌법 규제를 고치자고 하는데 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헌법 구조의 법을 핑계로 피하고 살짝 속여 넘어가는 건 무엇이냐? 예. 왜 거기서 헌법 규조를 고치자고 아우성치던 여러분들이 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살짝 피하고 이렇게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내는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고 육개 공군을 다른 나라처럼 특별하게 그 조직자를 가질 수 있고 무기도 그리고 갖추고 외국 국제 분쟁이 있을 적에는 같이 미국과 함께 참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일본의 그 정치인들의 여당의 지금 다카이치 수상도 그렇지만 왜 아베 수상에서 많은 것을 그렇게 외쳐왔고 지금도 아베 수상이 돌아가신 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여자 수상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다카이치 수상도 아베 수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변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 규조를 고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재산 말씀드립니다만은 호르무즈의 해협에 트럼프가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밀린다는 것도 힘이 든 것 같아요. 혼자 싸우니까 뭐 무기 뭐 실탄도 많이 떨어지고 또 포탄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일본에 와서 지켜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헌법을 핑계대고 가지 않는 이러한 그 두 개의 그 뱃속에 그 오른쪽 왼쪽이 갈라지는 이런 것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현지에서는 대충 일반인들은 뭐 언제나 그러던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긍정적으로는 커다란 문제를 갖지 않고 무난하게 끝나고 왔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70% 정도이고요. 그리고 30%, 35%는 왜 헌법이 고치자고 하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요청을 할 때 우리는 법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 법 핑계를 대느냐? 이런 얘기로 두 가지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 증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0%면 많죠. 70%가 긍정적이다 하면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30%, 40%는 일본인 그 뱃속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헌법 구조를 뜯어 고쳐서 외국 무대에 국제 무대에 나가고 싶은 이런 심정도 있다. 그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7대 3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또 저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